최근에 길을 걷거나 TV 광고를 보다 보면 비슷한 간판의 회사들, 흡사한 브랜드를 많이 볼 수가 있죠. 바로 미투 업체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유사한 상표권을 둘러싼 분쟁도 그만큼 많아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한편리사회의 김종선 이사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단팥빵 이야기를 가져오셨는데요. 최근에 유명해진 단팥빵 업체가 서울 연인 단팥빵 이런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유명해지니까 모방업체도 등장했다. 그러다 보니까 소송까지 제기하게 되는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저도 서울역에 가면 꼭 한 번씩 들리게 되는 서울역에 있군요. 네. 예. 서울연인 단팥빵 집인데요. 2013년 5월부터 그 서울역 등지에서 단팥빵을 제조해서 판매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예. 이 그 서울연인 단팥빵 같은 경우에는 천연 발효종과 유기농 밀을 사용해서 그 단팥빵 맛을 차별화를 하기도 하고 예. 그리고 매장 전면을 전체적으로 개방하고 그리고 폭 전체에 그 매대를 설치를 하는 등과 같은 독특한 인테리어 전략으로 큰 매출을 올렸습니다. 네. 이 서울연인 단팥빵을 창업할 시기에 그 B 씨가 제빵 기능사로 이 회사에 입사를 해서 3개월 만에 퇴사를 했고요. 예. 이 퇴사한 후에는 그해 겨울부터 2014년 5월까지 C 씨와 서울 지하철 역사 등에서 H 단팥빵이라는 매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그러니까 서울 연인 단팥빵은 서울 역사 지상층에 있고요. 네. 이것은 지하에 있습니까? 서울 역사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 예. 그러니까 서울 시내에 그 각지에 있습니다. 예, 예. 네, 그 H 단팥빵이라는 매장을 공동으로 운영을 하다가 2014년 8월부터는 또 두 사람이 동업 관계를 청산하고 예. C 씨가 상호를 누이의 단팥빵이라는 상호로 변경을 해서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단팥빵을 판매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 연인 단팥빵의 판매 방식을 흉내내긴 했으나 네. 이 누이의 단팥빵으로 이름을 했으니까 네. 다른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상표하고 서비스표로 봤을 때는 예. 서울연인 단팥빵하고 누이의 단팥빵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네. 그 서울연인 단팥빵에서는 상표권 침해를 문제를 삼을 수는 없었고요. 네네. 그런데 이 누이의 단팥빵 매장이 일단 대체적으로 그 브랜드 로고의 서체를 비슷하게 한다라던가 외부 간판 모양을 비슷하게 한다라던가 예. 그리고 내부 인테리어나 매장 배치 등과 같은 그 매장의 전체적인 컨셉을 유사하게 가지고 갔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표장에서 전체적인 구성에 있어서 먼저 그 브랜드 명이 브랜드 나오고 명이요? 그리고 단팥빵이라는 글씨가 나오고요. 그리고 예. 작은 글씨로 천연 발효종이나 아니면 천연 효모종 같은 것들이 작은 글씨로 있고 예. 그 옆에 빨간색 낙관 형상이 그 순차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고요. 예. 이런 글씨들이 전부 다 비정형의 그 붓글씨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표장이 그 외부 간판에 있어서 검은색 바탕 위에 이 표장들이 기재된 형태로 되어 있고 그리고 매장 전면이 전체적으로 개방이 되어 있는 구조로서 상부에 이 간판이 전면 좌우 폭 전체에 배치를 하고 있고요. 예. 가운데 그 투명한 매대를 허리 높이에 배치를 하는 인테리어들이 너무 닮아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 사진이 계속 나가고 있는데 네.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서울 연인이나 사실 누이에나 단팥빵이면 단팥빵이지 뭐가 다르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미지만 보고 찾는다면 사실 어디가 어느 곳인지 잘 모를 정도로 비슷하네요. 예, 맞습니다. 예. 이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예. 그 서울연인 단팥빵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그 슬로푸드 코리아에서는 그 예. 비록 서울연인이라는 그 문자 상표 예. 그리고 그 빨간 낙관으로 된 도안에 대해서는 상표권을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예. 누이에가 문자가 다르기 때문에 글씨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상표권 침해를 문제를 삼을 수는 없었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매장의 전체적인 이미지만 가지고 봤을 때는 충분히 그 일반 소비자들이 혼동을 하기 쉬울 정도로 그 아주 닮아 있는 모양입니다. 예. 이런 것과 관련해서 2013년 7월에 개정이 되고 2014년부터 시행된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법 제2조 제1호 차목을 신설해서요.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 행위 중 하나로 정의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서울연인 단팥빵의 소송에 대해서는 우리 대법원이
처음으로 이 행위를 부정경쟁 행위로 인정을 해서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트레이드 드레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네요. 예, 맞습니다. 그 예. 트레이드 드레스라고 하는 것은 그 특정 브랜드를 떠올릴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어떤 전체적인 외형이나 이미지를 의미를 하는데요. 네네. 예를 들면 이제 그 코카콜라의 그 병 모양이라던가 아이폰의 그 둥근 모서리 그 사각형 모양과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이 사건과 같이 그 매장의 간판이나 외관 등의 전체적인 이미지도 이에 해당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장의 독특한 느낌도 보호가 될 수가 있겠네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 그 매장의 인테리어나 간판, 외관 등을 독특하게 하고 예. 그 기존의 동일 업종의 매장들과 차별화를 꾀했다라고 해서 그 무조건적으로 보호가 되기는 힘들고요. 예. 이 사례에서는 서울연인 단팥빵에 대해서 단팥빵 매장에 대해서 예. 그 슬로우푸드 코리아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서 만든 성과물임을 증명을 해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예, 예. 그 실제로 소송에서는 이러한 상당한 투자와 노력에 대한 법정 요건을 충분히 증명을 해야지만 승소가 가능하다라는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또한 이 서울연인 단팥빵과 같은 경우에는 그 상표권을 보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울연인이라는 표장을 쓰지는 못하고 누이에라는 이제 회피적으로 문자를 사용을 했다라는 것도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제 많은 그 사업을 하시고자 하시는 창업자들이. 분들이 네, 예. 사업을 하시기 전에 그 사업에 사용하실 상표라던가 디자인에 대해서 반드시 그 지적 재산권을 확보를 하신 후에 사업을 시작하실 필요가 있으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중개 예부를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그래서 네. 부동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TV 보다 보면 연예인들이 광고하는 부동산 애플리케이션 네. 많이 나오죠. 직방과 다방 얘기가 나옵니다. 네. 간단하게 이게 어떤 이야기였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그 직방하고 다방이 이미 광고를 통해서 그 소비자들이 이미 두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예. 주식회사 직방 같은 경우에는 직방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부동산 O2O 중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예. 스테이션 3, 그 다방이라는 브랜드로 부동산 O2O 중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스테이션 3라는 회사입니다. 예. 근데 이 두 회사 모두가 그 다방이라는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다방의 상표권자입니다. 예. 그 상표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업에 대해서 특정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있도록 한정적으로 인정을 받은 권리인데요. 반드시 그 상표를 사용할 상품이나 서비스업을 특정을 해 두어야 하는데 주식회사 직방 같은 경우에는 9류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그리고 36류의 부동산 관련 정보 제공업에 대해서 다방에 대한 상표권을 가지고 있고요. 스테이션 3는 금융 또는 재무에 관한 상담업에 대해서 다방의 상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 그 스테이션 3가 주식회사 직방보다 늦게 출원을 하는 바람에 상표권을 갖지 못하게 됐고 36류에 대해서는 스테이션 3가 비록 상표 출원을 일찍 하기는 했지만 유독 그 부동산 관련 정보 제공업에 대해서는 누락이 된 채로 상표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김종선 이사와 함께했습니다.